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속삭이면서 소개를 하세요? 네, 이제 봄이 다 가고 여름이라서 네, 한번 좀 속삭이듯이 여름처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장님, 요즘 보니까 네. 아침에 라이브 방송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5월 7일 날이죠. 네. 5월 7일 날 라이브 방송은요. 1,400분이 들어오셨어요. 동시에. 동시에? 네. 와. 그리고 이제 그 날 하루만 14,000분이 보셨어요. 그 많이들 5월 6일에 발표된 정책이 궁금해서 네. 그러셨겠죠? 네, 5월 6일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왜 더듬으세요? 네, 항상 예,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내를 보면 긴장이 돼서. 자, 이런저런 5월 6일 대책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로만 방송을 하셔서 온라인으로만 많은 분들을 뵀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드디어 뭔가 행사를 공개하시죠? 그러니까 뭐 좀 오프라인 행사에 아직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공개 방송을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게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되고 연기돼서 지금 이제 3개월이 밀렸죠. 그래서 5월 15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그때 모집 신청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취소 안 하고 대부분 정말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 네. 그 열정이 있으신 거죠. 네, 아무튼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 분들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만 좀 모시고 할 거고요. 공간이 크지는 않아서 몇십 분 모시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은 아마 라이브 1부는 아마 라이브로 제공이 될 것 같고 2,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 전용 라이브로 풀로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 라이브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을. 그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 멤버십이라고 하면 그 방송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댓글에 도대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냐. 네, 제가 계속 제 블로그에도 공지를 해놨고 네. 스마트 TV 부동산 조종사 연구소 카페에도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네. 가입 방법, 그다음에 좀 혜택들을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특강도 해드렸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세요. 실시간 또 질의응답도 해드리고 7,000원에 그 정도 혜택이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네. 드리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조심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날 저희 이제 그 스태프들이 저희 직원들이에요. 저희는 회사기 때문에 직원들을 아마 이제 되게 좀 꼼꼼하게 이제 아마 들어오신 입장객들을 관리할 예정이고요. 제가 미리 아마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을 텐데, 뭐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에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특별한 증상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네. 안 오시는 게 서로 도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 출석 체크할 거고 이름, 연락처 다 저희가 기록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혹시 모르니까 무슨 만일 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100% 다 멤버십이기 때문에 굳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네. 거의 편집도 안 합니다. 다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시청해 주시면 환불해 드릴 거고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날 혹은 그 전날이라도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적외선 체온계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해 놨고 그거 통과 못 하신 분들은 입장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발열 체크를 3단계로 거쳐서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아예 안 오시기 맞을 것 같고 오신다고 특별한 혜택을 드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뭐 선물도 준비 안 했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했으니까. 먹는 게 요즘에 그런 서로 그렇죠.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뭔가 먹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의 이제 온라인에 준하는 오프라인 행사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즐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용산 개발 가시와 대림 등 이촌동 아파트값 들썩. 저는 이거 기사를 보고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6일 발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5월 7일에 하루 만에 그 대림 등 이촌동 아파트값 들썩 이런 걸 보니까 한 24시간 안에 이런 변화가 있나. 뭐 매물 사라지고 문의 급증, 뭐 재개발 지분 가격도 하루 만에 껑충인가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발표가 되고 뭐 정책 발표되고 뭐 어떤 일만 있으면 이제 요 기사들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나와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정됐다 올랐다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 멤버십,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아침마다 매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요 관련된 기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한 것들을 10번도 더 방송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호재일 수도 있고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좀 애매한 시점이라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호재가 맞긴 해요. 맞는데 그 호재가 하루 만에 이렇게 시세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옆 동네 살아요. 실적으로 그날부터 제가 한번 딱 돌아봤어요. 진짜 이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진짜 방문도 해봤는데 매물을 있고요. 매물 그대로 있고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것들이 아니라 일부 몇몇 아마 그 집주인들이 내놨다가 그분들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팔 생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이 몇몇 그런 입김 때문에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좀 달라졌다, 들썩한다? 그건 아니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시세가 거의 획일화된 곳들이 있어요.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에 1억짜리 미만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뭐 9천만 원, 8천만 원. 그 상하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서울처럼 특히 동부이천동 같은 경우는 용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0억이 넘어가는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호가가 거의 3억에서 5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같은 단지를 하더라도 대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에서 거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루 만에 이렇게 들썩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시장을 보게 되면요. 다들 투기꾼들 노름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거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의 60% 이상은 실수요층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들썩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들이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용산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렇죠. 8천 가구 정도면 미니 신도시인가요?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데 그래서 미니 신도시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천에 책정된 세대수가 7,600세대입니다. 그럼 과천 전체에 들어오는 3기 신도시의 세대수보다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가 다른 입지가 아니라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의 대단지 중에서 1,000세대 넘는 것들이 2개고요. 2,000세대 넘는 건 아예 없어요. 근데 지금 8,000세대가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용산에서는 획기적인 거고요. 용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둔촌주공 빼면은 이동조급은 없어요.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게 입지 가치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 그 후에 가치를 따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아마 뭐 헬로시티보다 더 비쌀 겁니다. 여기가 당연히 비싸겠죠. 입지 더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좀 많죠. 뒤에 또 다른 기사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말씀해 드릴 텐데 일단은 굉장히 놀라운 규모고 입지가 용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아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한국일보 기사고요. 연달아서 예. 이제 같은 기사 내용이에요.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 득일까 독일까 라임을 맞추셨네요. 2년 전 박원순 시장 개발 발표로 아파트값 급등하자 전면 보류. 이번엔 확실 부동산 시장 꿈틀.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7일에 나온 기사예요. 네. 네. 득입니까 독입니까? 제가 이건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5월 8일에 아마 방송 해보신 분들은 또 들으셨을 텐데 득입니다. 네, 이건 독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를 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점수를 따지게 되면 완벽하게 잘 지으면 100점, 잘 못 지으면 50점. 근데 지금 빵점보다는 50점이라 하더라도 플러스죠. 근데 이걸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기대가 네, 낮은 거죠. 80점 정도 될 수 있는 거를 50점으로 하는 게 이제 그렇다고 독은 아니죠. 이렇게 주란 부분은 아니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갔을 때 독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대보다 낮았다고 해서 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이게 그냥 경기도에 있는 그 그린벨트 상의 이런 상의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평탄 작업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에서 유유를 창조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용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서울 한가운데 입지고요. 지금도 이 앞으로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강변북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한강이 용산역이 여기 네. 있고요. 한강택에도 있고 남산에서 네. 보이게 되고 바로 여기 다 보이거든요. 네. 여의도 바로 길 건너편에 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의 진짜 중심이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그 과거의 국제업무지구라 그래서 150층짜리 건물이 물방울 모양의 건물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게 지금 완전히 무산되고 끝나면서 갑자기 등구 나온 게 8,0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00세대 아파트만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아마 업무 시설이 메인일 거고요. 그에 이제 일부를 할애해서 주거 시설로 그만큼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기는 8,000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메인 주거 시설이 아니라 오피스 메인 입지에 주거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뭐 주상복합 형태가 되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원래 150층이 들어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50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이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 안 되면은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잊어먹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주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러면 100이 아니라 5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10,000도 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저 기대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입지라서. 예. 너무 방치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건 전 국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국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민간에 팔린 것도 아니고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저는 이것들은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의 돈을 가져와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단순히 주거지역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지역이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의도가 있잖아요. 남산이 있잖아요. 용산공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옆에 노노선도 있고 한강도 있습니다. 이 좋은 부지를 왜 그냥 방치하냔 말이죠. 와, 여기 분양받으시게 될 앞으로 미래에 그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마 청약 만점자들만 당첨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명품 오피스 타운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테마파크식으로 해서 케이블카도 여의도, 남산, 노들섬 다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도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해외 관광객이 와도 여기 무조건 와야 되는, 서울에 한국에 오게 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용산역이 있잖아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여기 종점이 될 수 있잖아요. 정부 계획이 그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딱 내렸을 때 유럽에서 기차 타고 한 달 동안 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꼭 가야 돼.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곳이야. 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없는 입지잖아요. 뭐 뉴욕의 뭐 이런 센트럴 파크라든지 기타 등등 유명한 도시의 그런 한가운데 명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멋있게 꾸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오피스 타운으로도 세계 최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최고 비싼 호텔, 세계에서 제일 멋진 그런 이제 도시 내의 풍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공간, 녹지공간 모든 걸 다 활용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좀 명품 입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하면 우리가 딱 떠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드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입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론은 독은 아닌데 득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공급 증가, 집값 세기 박는 정부, 시장은 현실성 떨어져 엇박자. 서울 7만 가구 야심찬 공공재개발, 사업성 없는 소규모 정비에 그쳐 인센티브 있지만 임대 확대 발목, 대규모 효과보다 정책 시그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속도가 문제. 이렇게 기사를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일반인들의 시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은 계속 대결 구도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뜬금없이 저는 시장 전문가인데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적폐 세력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좀 획일적인 좀 논리들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같이 좀 상생하는 좀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급 증가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정말 간만에 정부가 시장의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공급하는 방식은 제가 이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도 서울 시내에,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죠. 이것들은 좀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서울은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이죠. 공급으로 수요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 차원으로 3기 신도시 30만 호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서울까지 출퇴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을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속화하면서 착착착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발표를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발표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것들 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속도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사전청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 다 안 됐어요. 그럼 미리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입주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 부가가치, 거주 편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기 들어갈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8년 동안 공급이 안 돼. 10년 동안 공급이 안 돼. 이러면 완전히 이분한테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8년 동안 생활은 완전히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다른 걸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다렸다고 하면은 그분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씻을 수 없는 하나의 또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하고요. 제일 나쁜 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인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이세요, 갑자기? 예, 그런 나쁜 남자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은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좀 사람들한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게 데드라인 거줄 수 있는 것들은 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사전 청약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거 안정성에 있어서 다른 주택 신경 안 쓰고 거기 주택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을 받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 3기 신도시가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색 신도시가 6만 6천 세대인데 이것들이 모두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대로 개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GTX 역세권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6만 6천 세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커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뭐 BRT라든지 기타 버스 넣으면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왜 몰라요? 어떻게 계획이 알아요?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정말요? 그러니까 지금 6만 6천 세대만 나와 있지 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빨리 현실화, 가시화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계획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화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은근히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할 것들은 하고 어차피 서울이 다 감당 못 하거든요. 서울이 감당 못 하는 건 경기도에서 해결을 하고 이런 같이 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지금 서울 쪽은 그냥 묶어놓고 이쪽 3기 신도시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시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잡는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